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71번 해안사방의 공정별 표준시공 요령입니다. 119회 2교시에서 해안사방에서 표준 시공 요령을 공정별로 설명하라 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해안사방의 종류를 보면 해안사방은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라 해안방제림 조성사업과 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구분되며 해안방제림 조성사업은 설계, 시공 이전에 모래언덕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래언덕 조성에는 모래쌓기, 성토공사, 모래털기 공사, 그리고 파도막이, 해안방제림 조성사업에는 방풍, 배수 모래안전공사, 사초 심기 및 나무 심기, 그리고 해안침식 방지 사업에는 방조제, 방조, 호안, 소파공, 소파제, 돌제, 그리고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해안사방의 공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먼저 해안사방에는 모래언덕 조성과 해안방제림 조성사업, 해안침식 방지 사업이 있습니다. 모래언덕 조성에는 모래쌓기, 성토공사, 모래쌓기는 퇴사울과 구정 바자얽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성토공사, 모래덮기에는 모래덮기, 사초 심기, 씨 뿌리기 등이 있으며, 그 다음에 파도막이가 있습니다. 해안방제림 조성사업에는 방풍공사, 배수공사가 있고, 모래안전공사로 정사울, 정사 나준울 세우기, 그다음에 축립공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초 심기와 나무 심기가 해안방제림 조성사업이 있으며, 해안침식 방지사업에는 해안침식 방지공사로 방조제, 방조호안, 소파공, 소파제, 돌제,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해안사방의 공정별 시공요령을 살펴보면 객토 12는 해안에는 수분과 양분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객토와 유기질 비료를 시비합니다. 객토는 근계의 발달을 고려하여 현재의 모래 등을 혼합하여 시공하고, 비료는 지효성 비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식재목 보호시설로 먼저 방풍시설 설치는 식재목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유호 높이는 일반적으로 2에서 3m 내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풍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주풍 방향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해안방제림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폭이 넓고 일렬의 방풍시설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는 여러 개의 방풍시설을 열지어 배치합니다. 주풍 방향이 계절마다 변하는 곳에는 방풍시설의 끝부분에 보조 방풍시설을 설치합니다. 낮은 방풍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풍속이 증가하여 피해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방풍시설의 양 끝을 중복시킵니다. 다음 퇴사 울타리 세우기는 모래 날림이 많은 지역에는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사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정사 울타리 세우기는 모래 날림, 바람 연분에 의한 피해로부터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울타리를 설치하며 유호 높이는 1에서 1.2m 내외, 구획의 크기는 가로 세로 7에서 15m 내로 합니다. 정사 울타리 세우기는 모래 날림, 그리고 바람, 그리고 염분에 의한 피해로부터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울타리를 설치하며 유호 높이는 1에서 1.2m 내외, 구획의 크기는 가로 세로 7에서 15m 내로 합니다. 그리고 정사 낮은 울타리 세우기는 정사 울타리 세우기 공법에 의해 구획된 것을 다시 작은 구역으로 세분 구획하여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며 유호 높이는 30에서 50m 내로 합니다. 언덕 만들기는 자연 퇴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재지 주변에 모래 언덕을 조성합니다. 다음 사초 심기는 모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분과와 사초과 또는 국화과 등에 속하는 초본류 중 풍해와 염해에 강한 사초를 심습니다.
지주형 보호막 세우기는 식재목의 수분 증발 억제와 활착률 향상, 모래땅의 건조 방지를 위하여 볏짚 그리고 새 등으로 엮은 지주 형태의 보호막을 식재목 바람맞이에 세워 식재목을 보호합니다. 사후관리시설로는 볏짚 깔기와 볏짚 덮기가 있습니다. 볏짚 깔기는 식재목의 뿌리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덩이 안에 젖은 볏짚을 깐 후 집의 상부를 모래로 덮고 그 위에 식재합니다. 볏짚 덮기는 식재한 묘목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묘목 주위의 토양 표면에 볏짚을 덮습니다. 배수시설의 설치는 해안방제림의 지표수 그리고 침투수 또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신속하게 밖으로 유출시켜 식재목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수로 설치는 횡단 방향으로 조성지의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며 지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지형을 정리한 후 집수 가능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다음 속도랑 설치는 먼저 조성지 지하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물을 유출시키고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속도랑을 설치합니다. 지형의 변곡점 등 집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장소로서 지표수가 많거나 지하수에서 물이 많이 올라오는 곳에 설치합니다. 경사면을 따라 비교적 조밀하게 설치하며 속도랑의 끝은 집수전과 연결시켜 지표수로 흘러가게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기준 2022년 산림청 고시 내용과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28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2번 해안사방의 시행방침과 기본공정입니다. 80회 1교시에서 해안사방의 시행방침과 그에 대한 기본공정을 열거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해안사방공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해안지역에서 모래언덕 사구의 이동이나 모래바람, 비사 등으로 인한 가옥, 도로, 그리고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공사입니다. 해안사방공사는 해안침식 방지사업과 해안방제림 조성사업으로 시행됩니다. 해안사방공사의 시행방침을 보면 해안방제림 신규 조성은 지진, 해일로 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안 등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침식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법을 적용합니다. 해안 방제림 조성과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합니다. 기본 공정으로 먼저 태사홀 세우기 모래 쌓기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날리는 모래를 억류하고 퇴적시켜서 사구, 모래언덕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해안으로부터 모래 날림이 많은 경우에 이동하는 모래를 태사울타리의 배후에 퇴적시켜 인공모래 언덕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정사홀 세우기는 식재 예정지에 수목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여 후방의 풍속을 약화시키고 모래의 이동을 막는 것을 주 목적으로 모래덮기와 사초 심기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모래 날림, 바람, 염분에 의한 피해로부터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울타리를 설치하며 유효 높이는 1에서 1.2m 내외, 구획의 크기는 가로, 세로 7에서 15m 내로 합니다. 다음 모래덮기는 퇴사홀 세우기 또는 인공 모래쌓기 등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모래 언덕이 식생으로 녹화될 때까지 모래 언덕의 표면을 갈대, 거적, 새, 섭집 등으로 피복하여 수분을 보존하고 모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합니다. 다음 사초 심기는 해안에 모래땅이 잘 자라고 모래언덕 고정 기능이 높은 사초 모래풀을 수목 식재 예정지에 전면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사초는 화분과 사초과 국화가로 하며 태사울타리와 정사울타리가 부식된 후에도 모래언덕을 피복 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픽 73번 해안사방 모래언덕 사구의 조성에서 퇴사홀과 정사홀 세우기입니다.
87회 사교시에서 모래 언덕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해안사방의 기본 공적인 태사울 세우기와 정사울 세우기를 설명하라. 그리고 104회 2교시에서 태사울타리 공법의 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래 언덕의 조성을 살펴보면 모래 언덕의 조성은 해안으로부터의 바람을 감쇄하거나 균일화하여 모래 날림을 방지하고 모래 땅을 고정하여 식재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해안에 모래 언덕을 조성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지만 모래 언덕은 모래 날림을 줄이고 산림을 확실하게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래 언덕이 자연현상에 대해 저항력이 강한 천연 모래 언덕의 형태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은 모래 언덕을 조성하는 공정에는 태사공, 태사울 세우기와 구정 바자업기, 그리고 성토공, 모래 덮기 공법, 모래 덮기, 사초 심기, 씨 뿌리기, 그리고 파도막이 등이 있습니다. 태사울 세우기를 보면 먼저 목적으로 태사울 세우기 공사는 해안으로부터 모래 날림이 많은 경우에 계획하는 것으로 해안으로부터 이동하는 모래를 태사울타리의 배후에 퇴적시켜 인공 모래 언덕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모래 언덕은 사빈이 발달한 해안에서는 바다 쪽에 앞모래 언덕을 그리고 육지 쪽에 주모래 언덕을 조성하며 모래 언덕의 조성 순서는 육지 쪽부터 착수하여 점차 해안 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격은 태사울타리는 평균 최대 풍속에도 모래 날림이 방지하지 않는 풍속인 지상 1m의 풍속, 초당 6m 이하로 억제할 수 있는 투과성, 통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태사울타리에 의한 모래 날림의 태사 지점은 풍속이 크고 간격이 넓을수록 후퇴하게 됩니다. 즉, 태사울타리의 간격이 지나치게 조밀하여 광폭물체, 갈대나 대나무 등과 간격비가 2:1 보다 조밀하거나 간격은 적당할지라도 태사 이전에 강풍에 의하여 태사울타리에 모래가 부착하면 태사울타리의 간격을 막아 풍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풍물체의 통풍 정도 그리고 간격률은 모래 언덕의 형상과 바람의 힘 그리고 모래의 입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1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2로 합니다. 모래의 태사 상황은 태사울타리의 구려성과도 관계되므로 태사울타리는 투과성이 있지만 구려성이 없는 것이 적합합니다. 먼저 판자울타리 그림 태사울타리의 종류와 태적에서 그림 A 판자울타리와 같은 투과성, 굴려성이 없는 경우에는 판자울타리를 따라 바람이 움직임으로 판자의 기초 부위에 구멍을 만들어서 퇴적시킵니다. 그리고 그림 B와 같이 초본류와 같이 투과성과 구려성이 풍부한 경우에는 풍속은 약해지지만 모래는 통과하여 퇴적됩니다. 그리고 그림 C는 통과성이 있지만 구려성이 없는 섭울타리와 같은 경우에는 투과성의 정도에 따라 모래는 울타리를 중심으로 퇴적됩니다. 위치를 보면 태사울타리는 계획하는 모래 언덕의 정선 면직선보다 약간 육지 쪽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태사울타리는 그림의 시공 순서 1에 위치하게 하고 두 번째 태사울타리의 위치는 첫 번째 울타리의 직상 또는 약간 바다 쪽 0.5에서 1m 정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육지 쪽에 쌓이는 모래는 점성이 약하기 때문에 모래가 급하면
바람에 무너지기 쉽고 퇴적 상태도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육지 쪽에 설치할 때에는 지주를 세우거나 바다 쪽에 망을 설치하여 풍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림은 태사 울타리의 시공 순서로 육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순으로 시공을 합니다. 여기가 13번이 아니라 여기가 10번입니다. 10번, 11, 12, 13, 14, 15 순으로 시공합니다. 다음은 높이입니다. 태사 울타리는 풍력과 모래의 양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강풍에 의한 풍도를 피하기 위해 1m 정도로 합니다. 또한 태사 울타리의 하부에 배설이 부족하면 풍열이 생길 경우에 태사 울타리가 파괴되므로 충분히 배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사용재료는 태사 울타리의 사용재료는 태사가 종료될 때까지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뚝 재료로는 곰솔,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 참목 등이 사용되고 방풍재로는 섭과 갈대, 참옥새, 대나무, 플라스틱 망 등이 사용되지만 구하기 쉽고 내구성이 있는 것을 선정합니다. 그림은 태사 울타리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말뚝은 소나무, 잡목으로 하고 말고직형은 0.06에서 0.1m로 하며 길이는 1.8m로 합니다. 갈대, 밭, 대나무 섭을 엮어서 합니다. 말뚝과 말뚝 사이는. 그리고 말뚝과 말뚝 사이의 간격은 1.5에서 2m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발을 고정하기 위해서 발 고정용 대나무를 설치합니다. 여기는 0.65 간격으로 횡목은 하고 그 다음에 지면관은 0.25 그리고 하고 그리고 갈대가 0.2까지 지중해 매설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매설되는 거는 총 말뚝의 길이 1.8m 중에 1m는 지상에 나오고 0.8m가 지하로 매설됩니다. 그리고 횡을 가로질러 고정시킬 때는 아연 인철선을 사용합니다. 다음 정사 울타리는 목적은 정사울 세우기 공사란 식재 예정지에 식재목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후방이 풍속을 약화시키고 모래 이동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모래 덮기와 사초 심기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재료는 토양 고결제나 표면 처리제를 사용하여 지표면을 고정하기도 하며 사용 재료는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까지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며 볏짚, 보릿집, 갈대, 섭, 대나무, 억새류 등이 있습니다. 방향은 정사 울타리의 방향은 방풍과 정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주풍 방향에 직각이 되게 설치합니다. 또한 지형적 제약에 의하여 주풍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풍공의 방향에 상관없이 주풍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여 효과가 발휘되도록 합니다. 정사울 세우기의 높이와 크기는 정사울 울타리의 높이, 그리고 정사울 울타리의 크기, 식재목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유효 높이는 1에서 1.2m로 하며 구획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7에서 15m인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정사 낮은 울 세우기나 축립공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4 곱하기 4m의 정사각형 또는 2 곱하기 4m의 직사각형으로 합니다. 다음 정사 낮은 울 세우기는
목적은 정사 세울기의 구획을 다시 작게 구획하여 모래의 이동에 의한 모래에 이동한 해와 염해, 한해, 풍해 등으로부터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획 및 크기는 정사울 세우기와 구획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구획 내에 와류가 생겨 모래의 이동과 조풍 등에 의하여 식재목이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사 울타리를 작게 구획해야 하지만 구획이 지나치게 작으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정사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사 낮은 울타리는 지형과 정사울 세우기의 배치 상황 등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통상 한 변을 2에서 4m의 정사각형 또는 2m 간격의 열상으로 하고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주풍 방향에 직각이 되게 합니다. 정사 낮은 울세우기의 크기는 지상 30에서 50cm로 하며 아래쪽 20에서 30cm는 모래땅에 박아 빗물 등이 땅속으로 침투되도록 하며 통풍 비는 1:1로 합니다. 다음 재료를 보면 정사 울세우기의 재료로는 모래땅에 수분을 공급하고 주변의 임지로부터 비산해오는 식물의 종자를 포착하여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집, 갈대, 섭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정사울 세우기의 구조도로 평면도로 정사각형 배치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측면도로 집과 그리고 높이는 30에서 50cm, 20에서 땅속으로는 20에서 30cm가 집이 배치되는 겁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392쪽과 4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안사구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래언덕의 구분은 모래언덕의 상태는 기상 요인, 기온, 강수량, 바람과 식생, 해안 및 산지 유역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래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하여 밀어 올려진 치올린 모래언덕, 안재, 그리고 바람에 의하여 혀 모양의 모래언덕, 설상사구, 그리고 반달 모양의 모래언덕, 반월사구가 이루어집니다. 해안 모래언덕의 특성을 보면 바닷속의 모래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하여 밀려나와 모래언덕을 형성할 때까지는 대체로 3단계의 치올린 언덕, 안재와 그리고 설상사구, 반월사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인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치올린 모래언덕, 안재는 지형 조건이 비교적 평탄한 해안 정선부에서는 파도에 의하여 모래가 정선부에 퇴적하여 얕은 모래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치올린 모래언덕, 리프팅 던이라고 합니다. 이 모래뚝은 최고 파도막이 이상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또한 보다 큰 파도가 올라오면 이 치올린 모래언덕은 파괴됩니다. 치올린 모래언덕은 해안사구의 시초적 단계이므로 맹하적 사구라고도 합니다. 다음 설상사구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치올린 모래언덕의 모래를 비산시켜 내륙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비사에 진로상에 수목이나 사초 등이 있으면 풍력이 약화되어 모래가 여기에 퇴적됩니다. 바람이 장애물에 부닥치면 분산되었다가 장애물의 뒤편에서 다시 모여 뾰족한 현 모양의 모래언덕 사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모래언덕의 모양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목이나 사초의 구려성, 그리고 밀도, 높이, 나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달합니다. 즉 설상사구는 바람의 방향이 평행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림의 ABC 순으로 순차적으로 발달하는
추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식물별로 보면 순비기나무는 A, 그림 A, 보리수나무와 갯보리수는 B와 C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상사고는 0.2에서 0.3m에 불과하지만 내륙에서 관목군이 생립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1m 정도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반월사고는 설상사고의 바람 바지 쪽 풍상면에 도달한 바람은 그 일부가 모래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상승하여 모래를 바람의 뒤쪽으로 보내고 일부는 측류되어 모래를 수평으로 운반하여 바람의 뒤쪽에 양쪽에 반달 모양의 날개를 가진 모래 언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반월사고 또는 바르한이라고 합니다. 반월사고는 날개 언덕의 발달이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잘 발달하므로 해안사지에서보다도 내륙 사막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장애식물에 따른 설상사고의 발달 단계를 나타냅니다. 먼저 그림 A는 설상사고는 바람의 방향이 평행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림의 A, B, C 순으로 순차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애식물별로 보면 먼저 A 순비기나무, 그다음에 B 보리수나무, BC 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 언덕의 종류별 형상을 보면 먼저 혀 모양의 모래 언덕을 보면 풍상면에서 각도가 8도 전후고 풍암에서는 30도 전후입니다. 바람이 오르면서 사구가 이렇게 형성되고 위는 평면도고 밑에는 측면도를 나타낸 겁니다. 다음 모래 언덕, 발달 모양의 모래 언덕으로 바람의 방향에서 반월 모양의 생깁니다. 바르한이라고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2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4번 모래언덕 사구의 조성입니다. 태사울타리 조성의 태사울타리입니다. 137회 1교시에서 태사울 설계 시의 유의사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태사울 세우기 설계 시 유의사항을 보면 태사울 세우기를 설계할 때는 태사울타리의 위치, 방향, 간격 및 높이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유의사항으로 태사울타리 위치는 계획하는 모래 언덕의 정선의 연직선보다 약간 육지 쪽에서 시작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태사울타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시공순서 1에 위치하게 하고 두 번째 태사울타리 위치는 첫 번째 울타리의 직상 또는 약간 바다쪽 0.5에서 1m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육지 방향의 모래는 점성이 약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하면 바람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육지 쪽에 설치할 때는 지주를 세우거나 바다 쪽에 망을 설치하여 풍도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림은 태사울타리의 시공 순서로 육지 쪽에 1번을 선정하면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로 시공 순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태사울타리의 방향은 해안선과 직교할 경우에 지풍 방향에 직각이 되게 설치하고 계절에 따라 풍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울타리에 보조울타리를 설치하여 바람맞이 쪽에 기울기를 수정하거나 지그재그로 설치합니다. 다음 태사울타리의 간격은 평균 최대 풍속에도 모래 날림이 발생하지 않는 풍속, 지상 1m의 풍속, 초당 6m 이하로 억제할 수 있는 통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태사울타리에 의한 모래 날림의 태사 지점은 풍속이 빠르고 간격이 넓을수록 후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풍 재료로 사용되는 물체, 갈대, 대나무 등의 간극비는 2대1보다 조밀하거나 간극은 적당할지라도 강풍에 의하여 태사 울타리에 모래가 부착되면 태사 울타리의 간극을 막게 되어 풍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방풍 물체의 풍도 정도와 간극률은 모래 언덕의 형상과 바람의 강도 그리고 모래의 입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대1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1대2로 합니다. 태사 울타리의 높이는 풍력과 모래 양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강풍에 의하여 태사 울타리가 풍도되지 않도록 1m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정상 부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계합니다. 태사 울타리는 참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의 기둥 말뚝을 땅속에 0.8m 정도 타설하고 울타리 높이에 따라 2에서 3단의 횡목을 만든 후에 섬, 갈대, 참옥새, 대나무, 판자 등의 재료로 높이 1m 정도가 되게 설계합니다. 태사 울타리의 하단부를 충분히 매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열이 발생하여 태사 울타리가 파괴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래 언덕을 맨열로 배치할 경우에는 앞모래 언덕의 정상과 육지 쪽에 있는 자연 모래 언덕의 정상이 연결된 선상에 주 모래 언덕의 정상이 위치할 수 있도록 모래 언덕 높이를 설계합니다. 그림에서 모래 언덕의 배치와 높이를 보면 1번은 바다 쪽의 앞모래 언덕이고 2와 3은 주모래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자연모래 언덕입니다. 이상한 내용은 서방협회에서 발간한 2020년도에 발간한 자료 서방기술을 8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5번 해안방재림의 정의와 기능입니다. 83회 1교시에서 최근 지질 해일에 따라 해안사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안방재림의 주요 기능과 기본 공정에 대하여 설명하라. 120회 2교시에서 해안방재림의 정의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해안방재림의 정의를 보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일과 지진해일, 쓰나미 그리고 풍랑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안과 연접된 지역에 조성된 숲을 말합니다. 해안방재림은 해안의 연풍 아래에서 성립한 산림군락으로 내륙과 조성구조가 다른 산림입니다. 해안방재림은 설립장소에 따라 해빈림, 해해림, 기수림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빈림은 빈재림과 사구림으로 구분됩니다. 해해림은 입지적 조건에서 보면 해빈림에 비하여 인위적 간섭이 적어 자연식생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기수림은 해안과 하천지형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성립하는 해안방재림으로 맹그로브 숲이 대표적입니다. 해안방재림의 기능을 보면 해안방재림은 성립 장소에 따라 기대되는 주요 기능도 다르며 다면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면적 기능의 기초는 방제 기능이고 그 위에 다른 기능이 작용하는 계층성이 있습니다. 최근 해안방재림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빈림은 방제 기능과 생활환경 보존 기능이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 기능, 보건 휴양 기능, 경관 기능, 학습 장소 제공 기능 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도 방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안방재림의 다면적 기능을 살펴보면 기본이 되는 방제 기능은 먼저 모래달림 방지 기능, 비사 방지 기능과 방풍 기능, 비염 방지 기능으로 비염은 파도가 해안 구조물 등에 충돌하여 생기는 물방울이나 해엄, 미립자를 말합니다. 쓰나미 방지 기능, 그리고 방조 기능으로 밀려드는 조수, 밀물과 썰물의 피해를 막는 방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보존 기능,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 기능, 보건 휴양 기능, 그리고 경관 기능으로 백사청송으로 대표되는 해안의 아름다움은 식물, 동물, 지형, 사빈, 모래언덕, 암석, 바다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끝으로 학습 장소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은 해안 방제림의 다면적 기능으로 먼저 기본이 되는 방제 기능은 모래 날림 방지 기능, 방풍 기능, 비염 방지 기능, 쓰나미 방지 기능, 방조 기능을 하는 방제 기능이 있고 그 위에 생활환경 보전 기능,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 보건 휴양 기능, 경관 기능, 학습 장소 제공 기능이 계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 목적은 해안방제림은 해안의 모래땅의 산림을 조성하여 모래날림과 조풍, 그리고 파도, 해일, 쓰나미 등에 의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선이 길고 여름철에 태풍과 겨울철에 계절풍에 의하여 각종 연안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도에 의한 해안선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조공사 등을 실시해야 하며 그 배후에 낮이에는 산림을 조성하여 각종 연안재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38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6번 해안사방의 나무 심기입니다. 95회 4교시에서 해안사고 조림의 목적 그리고 수종 선택의 조건, 대표 수종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식재계획을 살펴보면 목적은 나무 심기, 식재공사는 해안의 모래땅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조기에 수림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재계획은 해안의 모래땅에 식재할 경우 일반 산지에 비해 강풍, 조풍, 건조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특히 해안의 모래땅은 지온의 일변화가 심하고 토양의 보수력이 작기 때문에 성림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경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재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식재지의 토양 조건, 기상 조건, 그리고 사회 조건 등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가장 적절한 수종과 식재 번수, 혼요 비율, 식재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객태와 시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해안방제림의 방제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나 풍치보존, 그리고 풍치보존 및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배려하여 수종, 식재 번수, 혼요 비율, 식재 방법 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식재목에 필요한 생육 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해안의 정선 부근에 비해 식재 번수, 그리고 식재 계획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재 수종을 살펴보면 식재지의 환경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에 조건이 구비된 것을 식재 수종으로 선정합니다. 먼저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을 것, 그리고 모래날림, 조풍, 한풍 등의 피해에 잘 견딜 것,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강할 것,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잘 견딜 것, 병해충에 강할 것, 울폐력이 좋고 낙엽, 낙지 등에 의하여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생활 환경이나 풍치의 보존과 창출에 적합할 것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안방제림 조성에 일반적으로 식재되고 있는 수종에는 곰솔, 소나무, 섬향나무, 노간주, 사시, 떡갈, 해당화, 아카시, 보리장나무, 순비기, 팽나무 등이 있습니다. 해안의 모래땅은 토양의 이화학적 조건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주 임목의 성장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비료목을 혼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방제림에서는 족제비쌀이, 그리고 쌀이류, 오리나무류, 보리수나무, 소기나무, 자기, 아카시나무 등이 비료목으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선충과 같은 병해충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병해충에 강한 수종 또는 저항성, 육성묘목 등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재묘법은 산지사방 조림보다는 대묘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객토는 부식토와 같은 비옥한 흙을 한 구덩이당 1에서 3리터씩 넣어 모래와 잘 섞은 후에 사용합니다. 또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토양 양료를 공급하기 위해 집, 뚝비, 퇴비, 울타리 재료의 부스러기 등을 묘목 1본당 400g 정도 되게 모래 속 20에서 30cm 깊이에 묻어둡니다. 식재 본수는 토양, 기상 조건, 정선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헥타르당 10,000번, 내륙은 5에서 8,000번을 식재합니다. 식재 방법은 삼복공의 식재 방법에 준합니다. 12미 객토로 비료의 종류는 식재지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지효성 비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직효성 비료를 함께 사용합니다. 해안의 모래땅 식재에 사용되는 비료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과가 빠르고 오랫동안 시비 효과가 있는 것, 그리고 잘 유실되지 않는 것, 다른 성분과 잘 결합하지 않는 것, 사용이 편리한 것이 구비 조건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추비를 실시하며 객토는 전면 객토보다는 근계의 발달을 고려하여 현재 모래 등을 혼입하여 부분 객토를 실시합니다. 볏짚 깔기와 덮기는 볏짚 덮기는 모래의 수분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여 식재목에 공급하며 썩으면 식재목에 비료가 됩니다. 볏짚 깔기는 식재목의 뿌리나 줄기가 집에 직접 닿지 않도록 집의 위쪽을 모래로 피복하고 난 후에 그 위에 식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볏짚 깔기 양은 식재목 1본당 400g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볏짚 덮기는 모래의 이동과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고 지온의 극단적인 상승과 저하를 방지하며 썩으면 볏짚 깔기와 마찬가지로 비료가 됩니다. 볏짚 덮기는 일반적으로 식재목의 주위나 식재지 전면에 실시하지만 사용량은 식재목 주위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당 300g 정도, 식재지 전면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헥타르당 6,000에서 10,000kg을 표준으로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4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7번 사막 녹화 기술입니다. 66회 3교시에서 중국의 사막화 방지 문제는 지구 환경 보전 면에서 최근에 더욱 중요시된다. 사막화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주요 해안 사방공법과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 녹화 기술의 전망을 살펴보면 사구 지역은 강풍에 의해 모래의 이동이 심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지를 식생으로 피복하거나 정사 울타리를 세워 지표의 바람 저항도를 높이고 풍력을 감쇄시키는 방법으로 상당한 침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동사고를 녹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보존 대상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방제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녹화하기 위해 정사 울타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특히 나라별, 지역별, 사막의 특성에 맞는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주요 해안 사방공법 및 적용 기술은 주요 해안 사방공법으로는 퇴사울, 정사울 세우기, 모래 덮기, 사초 심기 등이 있습니다. 주로 모래 언덕과 관련하여 퇴사울 세우기가, 사막화 방지 조림은 정사울 세우기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사막조림은 사막 지역의 농지나 도로 등은 이동하는 모래 피해나 바람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방지의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방호림 벨트의 조성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지 주변이나 수로시설 주변의 숲은 증발산을 억제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T형 숲의 조성은 거주지의 보호나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근 사막지역의 환경림 조성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일부 지역은 사막지역의 도시나 도로의 건설이 확대되고 있어 방제적 목적과 경관적 목적을 병행하는
녹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입문 2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8번 헤아림의 문제점과 관리 방안입니다. 100일의 사교시에서 해안님의 문제점과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해안림을 살펴보면 해안림이란 바닷가에 인접한 산림으로서 나무, 초본, 생물, 인간 등이 해안의 파도, 염분, 바람 등의 환경에 적응하며 여러 생물들과 어우러진 숲을 말합니다. 해안림은 바다와 일반 산지 사이에 특이한 환경구조 속에 있는 생물서식지이며 바다 생물과 육지 생물이 이동하는 점유지대 에코톤이며 해안 방풍림, 해안 방조림, 어부림, 사구, 해빈림 등을 포함합니다. 노령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대책 방안으로 해안림이 노령화됨으로써 수관이 빈약해지고 뿌리의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형성층의 활동시기가 늦어지고 활동기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시비 등 영양공급과 수목 외과수술, 생육환경 개선, 다밥 개선, 복도 제거 등과 병해충 방제, 흑해목 조성 및 수종갱신의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살펴보면 풍해와 염해는 방풍시설인 갈대밭, 발, 네트 등의 설치, 유효토양의 두께를 크게 해 뿌리의 신장 도모, 살수외한 건조 방지 등이 있고 상업시설은 임내 상업시설 증축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 그리고 임내 콘크리트 시공 제한, 해안숲의 울타리 설치 등이 있습니다. 야영은 보호림내 취사 및 야영 금지, 야영장 및 공공시설물 이용 유도, 그리고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 입간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밥 및 주차는 기계적인 천공 실시, 그리고 다밥된 토양에 도량을 설치하거나 담합 개선, 동선을 유도합니다. 어업 활동은 임내 정비, 건강한 자연 생태계로 유도하고 임내 복구, 오염된 어업기구에 의한 염해 방지 차원에서 배수로를 확보합니다. 병충해는 화학적, 임업적, 기계적, 생물적 방제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경작 및 가축은 임내 경작을 규제하고 가축의 방목을 규제합니다. 화재는 야행객의 취사, 시설물 안전관리, 안내 경고판과 진화 장비를 설치합니다. 숲 활력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방향으로 수목 활력이 불량한 해안림은 각종 인위적, 자연적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안림의 쇠퇴가 우려됩니다. 시비 등 영양 공급, 수목 외과 수술, 토양 개량 등 생육 환경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안 침식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토양 침식은 해안 사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을 실시합니다. 정사 울타리공 등이 있습니다. 비사를 방지해야 하는 공법을 실시합니다. 복사공 등이 있습니다. 침식에 작용하는 인공구조물을 제거합니다. 해안 주변의 순서를 금지합니다. 해안에 직접 유인되는 강우와 인위적인 하수의 분산, 집중 처리의 관리를 통제합니다. 비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은 식물에 의한 피복, 모래 풀떡 기공을 사용합니다. 성토와의 혼합, 그리고 침식 방지제 살포, 비산 방지 시설의 설치, 방풍망 등을 설치합니다. 조풍해 및 물보라는 방조풍을 시설합니다. 대나무밭, 갈대밭, 염화비닐제, 방풍망 등을 설치합니다. 제방을 축조하고 물에 분산하며 물보라에 대한 방지설이 없는 경우 식생을 해안에서 30m 먼 곳에 식생을 조성합니다. 침수는 다공간 매입을 하고 하층에 투수성 토양까지 샌드파일을 사용합니다. 경운, 성토, 토양 개량을 실시합니다. 기타 행정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으로는 민간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연계한 해안림 보존 대책을 마련합니다. 해안의 훼손지, 그리고 자연경관 유지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해안림 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보존합니다. 해안림 일대를 개발하는 경우 자연생태계 보존, 해안사고 보존 및 해안 침식 방지 등의 해안림 훼손을 최소로 하도록 자연 친화적인 개발로 유도합니다.
다음은 토픽 79번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의 기본 원칙과 시공 기준입니다. 123회 3교시에서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의 기본 원칙과 시공 기준, 그리고 131회 1교시에서 사방 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 기준의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의 기본 원칙과 시공 기준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해안 사방 사업을 살펴보면 해안 모래 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 사업을 말합니다. 이 중에는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으로 해일, 풍랑, 모래날림, 연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 사업과 해안 침식 방지 사업으로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 방지를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을 살펴보면 기본 원칙은 해안의 침식 방지와 더불어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해안 침식지의 복구와 함께 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해안에 강한 큰 나무를 식재합니다. 모래 등이 쌓이는 지역에는 초본과 관목 등을 파식하여 모래난림을 방지합니다. 시공 기준은 구조물의 기초는 최대한 깊게 설치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계획권은 방파제 설치 기준에 따른 만조, 위선을 초과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조물의 지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해안선을 변경하여 도출되지 않게 합니다. 식재할 때 충분한 비료와 객토를 사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 세부 기준 2022년 산림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로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도 살펴보면 기본 원칙은 대상지는 국공유지 및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해안지역 빈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대상지의 고도분포, 기복량, 경사, 수계, 방위, 미지형 등을 조사합니다. 강수 정보는 최대 일우량, 최대 시우량, 연속 강우량, 호흡인도, 강선량 등을 수집하고 기상 정보는 기온, 서리, 동결, 계절적인 풍향, 최대 풍속 등을 조사합니다. 바람에 의한 표면모래 상황을 조사하고 기존 자료, 각종 문헌, 공공기관의 칠판물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만조이 등 바닷물의 높이, 풍속과 파고 등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사합니다. 수종 선정은 향토 수종을 선정하고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은 수종, 비사와 염분 등에 잘 견디는 수종,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맹활력이 좋은 수종, 울패력이 좋고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 생활환경이나 풍치, 보존 창출에 적합한 자생수종을 선정합니다. 객토화 시비는 해안에는 수분과 양분이 부족하면 충분한 객토와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고 객토는 근개의 발달을 고려하여 현지의 모래 등을 혼합하여 시공합니다. 비료는 지효성 비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식재목 보호시설로 방풍시설 설치는 식재목을 강풍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유효 높이는 일반적으로 2에서 3m 내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풍방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주풍방해가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해안 방제림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폭이 넓고 일렬의 방풍시설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는 여러 개의 방풍시설을 열지어 배치합니다. 주풍방향이 계절마다 변하는 곳에는 방풍시설의 끝부분에 보조 방풍시설을 설치합니다. 낮은 방풍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풍속이 증가하여 피해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방풍시설의 양쪽을 중복시킵니다. 퇴사울타리 세우기는 모래날림이 많은 지역에는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사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정사울타리 세우기는 모래날림, 바람, 염분에 의한 피해로부터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울타리를 설치하며 유효 높이는 1에서 1.2m 내외, 구획의 크기는 가로 세로 7에서 15m 내로 합니다. 정사 낮은 울타리 세우기는 정사 울타리 세우기 공법에 의해 구획된 것을 다시 작은 구역으로 세분 구획하여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며 유효 높이는 30에서 50cm 내로 합니다. 언덕 만들기는 자연퇴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재 주변에 모래 언덕을 조성하고 사초 심기는 모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봉과 사초과 또는 국화과 등에 속하는 초본류 중 풍해와 염해에 강한 사초를 심습니다. 지주형 보호막 세우기는 식재목의 수분 증발 억제와 활착률 향상, 그리고 모래 땅의 건조 방지를 위하여 볏짚,
새 등으로 엮은 지주 형태의 보호막을 식재목 바람맞이에 세워 식재목을 보호합니다. 사후관리시설로는 볏짚 갈기, 볏짚덮기가 있고, 볏짚 갈기는 식재목의 뿌리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더기 안에 젖은 볏짚을 깐 후 집의 상부를 모래로 덮고 그 위에 식재합니다. 볏짚덮기는 식재한 묘목의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묘목 주위의 토양 표면에 볏짚을 덮습니다. 배수시설 설치는 해안 방제림의 지표수, 침투수 또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신속하게 밖으로 유출시켜 식재목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수로 설치는 횡단 방향으로 조성지의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며 지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지형을 정리한 후 집수 가능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속도랑 설치는 조성지 지하에서 지표면 올라오는 물을 유출시키고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속도랑을 설치합니다. 지형의 변곡점 등 집수 지형을 이루는 장소로서 지표수가 많거나 지하수에 물이 많이 올라오는 곳에 설치하고, 경사면을 따라 비교적 조밀하게 설치하며 속도랑의 끝은 집수정과 연결시켜 지표수로 흘러가게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방사업 설계 시공 세부 기준 2002년 선임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0번 해안사방 정사공에서의 축립공입니다. 126회 1글씨에서 축립공의 목적과 구조도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정사공의 공정을 살펴보면 정사울 세우기 공법과 정사 낮은 울 세우기 공법, 그리고 축립공법이 있습니다. 축립공을 살펴보면 목적으로 축립공은 식재공의 풍상에 새 등을 세워 바람이 식재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볏짚 새 등으로 엮은 지주를 식재목의 풍상에 세워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또한 축립공은 바람에 의한 식재목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강우를 땅 속에 침투시켜 모래땅의 건조 방지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모래땅 조림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위치 등을 살펴보면 축립공은 정사울 세우기의 배치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축립공은 식재목으로부터 15cm 정도 떨어진 풍상에 배치하며 폭 30m 정도, 높이 40cm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묘목의 크기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림은 축립공의 구조도로서 곰솔 묘목을 심을 때 씨줄이 감기고, 여기는 갈대 또는 억새로 사용하고, 여기는 대나무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 높이는 0.4, 지상에서 높이는 0.4, 지하는 0.2, 총 길이는 0.6cm, 6m 정도로 사용하고, 폭은 30cm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식재목으로부터 15cm 정도 풍상에 배치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신고 사방공학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